올해 체계 통합 사업 착수, 6에서 7년 소요 전망 외과 수술 수준 정밀 타격 가능. 한국형 전투기로 알려진 KF-X의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스마트 폭탄이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유도 폭탄으로 정밀 유도 방식을 사용해 명중률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다.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구체화되면서 KF-X 개발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KF-X에 장착될 스마트 폭탄을 선정했고 올해 안에 체계 통합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6에서 7년 정도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올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이 KF-X 무장체계 수출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KF-X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특히 KF-X에 최초 사용할 예정이었던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산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 사이드와 인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었다. KF-X에 통합될 예정인 CBU-105에는 지능형 자탄이 내장되어 있어 적전차를 비롯한 각종 장갑 차량을 좁집게 타격할 수 있다. 그러나 미 정부의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 MBDA사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사이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선정됐다. 반면 공대지 무장인 스마트 폭탄의 경우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레이저 유도 폭탄인 GBU-12, GPS 유도 폭탄인 JDAM과 레이저 JDAM, 소구경 폭탄, 바람 수정 확산탄인 WCMD 즉 CBU-105가 KF-X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 스마트 폭탄들은 이미 우리 공군에서 사용 중이고 아프간과 이라크 전에서 그 위력이 검증된 바 있다. 이러한 스마트 폭탄들이 KF-X에 통합될 경우 유사시 중요 목표물에 대해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며 원거리 공습으로 전투기의 생존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KF-X에는 공대지 임무를 위해 탑재될 AESA 레이더에 특별히 자동지형 추적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KF-X는 공대지 임무를 위해 탑재될 AESA 레이더에 특별히 자동지형 추적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한화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12일 KF-X 탑재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에 자동지형 추적 기술을 적용하는 총 470억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국방과학연구소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TATF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지형을 감지하고 일정 고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며 비행하도록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일부 선진국만 개발에 성공한 기술로 첨단 전투기가 근접 항공 지원, 무장 투하 등 임무 수행 시 지형을 따라 낮은 고도로 안전한 비행을 하고 정리대에 의한 피탐 확률을 최소화해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자동지형 추적 기능의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지형 추적 컴퓨터는 지난해 연말 방위사업청과 이스라엘 엘비스가 계약을 맺고 기술 협력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 금액은 520억 원으로 알려졌다. 2020년 항공우주사업본이 미세먼지 잡는 천리안 이비 발사 차세대 중형 위성은 하반기 예정. 1인승 수직의 착륙기 기본 설계에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본격 제작. 경자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인프라가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되는 한국형 개인용 자율비행 항공기의 설계 윤곽이 드러난다. 지난 2019년에는 인류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달 탐사가 항공우주산업계의 최대 의제로 떠올랐다면 2020년엔 위성 및 항공 한류 시대로 전환이 비기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0년 주요 연구 개발 계획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올해 상업용, 군사용, 과학용 위성 분야에서 대도약을 이룬다. 우선 오는 2월 정지 궤도 복합 위성인 천리안 2B가 발사될 예정이다. 성공 시 기존 천리안 2A와 더불어
2대의 정지 궤도 복합 위성을 보유하게 된다. 발사목의 3.5톤급인 천리안 이비는 기상, 해양, 환경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한반도의 미세먼지 경로를 확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발사목의 500kg급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발사가 예정돼 있다. 이 위성은 한국이 제작하는 차세대 중형 위성의 표준이 된다. 위성이 500kg급의 중형은 돼야 상업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각종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데 신흥국 등에서 중형급 위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표준 위성이 위성 한류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새해엔 아리랑 5회 뒤를 이을 다목적 실용 위성 6호와 국가안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 위성 7호 제작에도 속도가 붙는다. 특히 올해 총조립 시험에 들어가는 7호의 경우 500에서 600km 고도에서 30cm 이하의 물체도 식별할 수 있는 정밀 관측 능력을 갖게 된다. 현재 이 정도의 초고 해상도 광학 위성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극소수다. 북한의 이상, 동향을 비롯한 주요 안보 위험을 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올해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사업 추진을 위해 5월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예타를 통과해 2022년 사업에 착수되면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위성항법 서비스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주요 주자로 떠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3m 이내의 정밀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국형 정밀 GPS 보정 시스템도 오는 6월 상세 설계를 마치고 11월부터 관련 시스템의 예비 통합 작업에 들어간다. 항공 분야에선 항우연이 올해 1인승 수직이 착륙 비행 시제기 기본 설계 작업을 본격화한다. 유무인 겸용인 OPPAV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총 448억 원을 들여 2023년 말까지 개발하려는 개인 항공기다. 개발 성공 시 도로교통 정체가 심각한 수도권에서부터 시범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개인 항공기의 연간 시장이 2030년 25만 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며 미국 우버, 독일 리리움 등 선진국 주요 기업들이 PAV 개발에 뛰어들었다. 올해엔 국산 기술로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 KF-X의 시제기 제작이 본격화된다. 전투기 국산화에 반대해온 정치권과 방산업계 일각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권을 초월해 진행해온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서 순항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스텔스기 수준의 5세대기로 진화할 잠재력도 갖고 있어 국방산업 및 공군 전력을 한 차원 승격시켜줄 기체가 될 전망이다. 우주 탐사 분야에서 올해 국내에선 큰 이벤트는 없다. 국산 기술로 개발되는 우주 로켓인 한국형 발사체의 1단 인증 모델 조립 완료가 이슈로 꼽힌다. 반면 해외에선 미국 나사와 유럽우주청이 각각 화성에서 생명을 찾기 위한 로봇을 싣고 탐사선 발사한다. 중국도 화성 궤도선 등의 탐사 미션을 올해 진행하며 이와 별도로 달 탐사를 위한 창어5호를 발사한다. 창어5호 프로젝트 성공 시 중국은 달 탐사 및 샘플 채취 후 해당 탐사선을 지구로 귀환시키는 사상 세 번째 국가가 된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보람의 사업의 재입찰이 내일 시작됩니다. 첨단 전투기의 국산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사업입니다. F-4 전투기 등 노후화된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새로운 전투기로 한국의 영공을 지킬 전투기입니다. 10여 년이나 늦게 시작되는 보람의 사업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작되는 게 국가 안보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10여 년이나 늦었다는 말은 그만큼 첨단 전투기를 생산하는 능력이 선진국들에게 또 10여 년 뒤졌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력을 집중하여 보람의 사업을 꼭 성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람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요? 첫째, 제작사를 선정할 때 품질이 우선이지 최저 가격이 우선되는 결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최저가 선정 방식을 없앤 지 오래됩니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무기체계를 선정할 때 품질이 우선이지 가격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수출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에어쇼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T-50 고등훈련 연습기와 무기를 달아 경공기로 변환시킨 A-50은 인도네시아와 이라크, 필리핀 등 국가에 수출하고 있어 20여 년 전 어려운 결정 끝에 시작한 국책 사업이지만 지금 소중한 결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수출을 목표로 하면 항공산업이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람의 사업을 지금 시작하지만 30년 앞을 내다보고 국산화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항공산업 발전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후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전투기가 되고 맙니다. 상대방 레이더의 추적을 피하는 스텔스 기술과 무기 통제 시스템 기술은 어떻게든 국산화할 수 있도록 기술 축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약 9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인 만큼 2025년에 전력화되었을 때 국가 안보를 위해 참 잘한 사업이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